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이죠. 그래서 이 쟁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도 결국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심사 대상 여부 지정권이 요 쟁점이 일단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실질심사 대상이 일단 안 가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 쟁점 부분에서 파도 측이 적절히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한번 어떤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나,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승부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여기서는 여러분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파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할 거예요.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문 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 텔방에서 바로바로 짚어드릴 겁니다. 히든 스토리나 변화된 상황을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갈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요거 알고 계시죠? 결국 1월 13일 날 이제 결정이 되죠.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 이전에도 이전에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연장을 15일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15일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나온 게 여기 보시면 1월 13일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15일 이내로 재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까지인데 만약에 15일 정도 연장이 된다면 2월 초반이 되겠죠. 그죠? 2월 초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1월 13일 이전에 좀 결론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2월 초, 네,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티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과 핵심,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도 그렇고요. 실질심사 대상 여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익히 아시겠지만 사전에 발주 변동을 인지했느냐 여부잖아요. 그죠? 언제 인지했느냐. 나중에 인지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래 재개의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리고 그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중요 사실이었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파도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네,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측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매출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이다. 그 매출 추정을 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근데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당국에서 검찰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사업 전망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불확실한 미래 매출 추정 제시가 어렵고 정확히 예상액을 내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 이게 못 믿었다면 상장 시에 상장 전에 당국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시도 안 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파도에 이런 입장을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지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파도가 뭐 잘못한 점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가벼운 과오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중대한 건에 대한 부분은 파도의 주주분 여러분들도 물론 파도 사측이 밉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가. 그런 측면에서 파도 측을 좀 지지를 지금 현재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그 메타하고 직접 소통하고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나중에 중간에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측에서 메타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없었던 거죠. 메타하고 직접 소통하고 납품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물론 메타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파두가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고의 은폐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왜냐하면 메타하고 직접 소통하고 납품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재판권이나 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금품 공여건도 좀 있었죠. 근데 그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이 구매 공급 담당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공여받은 사람이 근데 구매 공급 담당이 아니라 사업 전략을 담당했던 인물인데다가 나중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설립 단계에만 참여를 했는데 금품 공여를 받아서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네, 이런 얘기죠. 파도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메타가 파도 기술을 인정을 해서 직접 소통하고 메타하고 납품을 해왔는데 하이닉스가 중간에 메타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100% 하이닉스 말만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메타 말을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출을 속였느냐, 발주가 취소된 것을 알고 했느냐, 뭐 이것의 여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이런 건을 가지고 재판이라든가 또는 실질심사에서 파두가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파두 측에서는 계속 소명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런 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두 건과 관련해서 쭉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 건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출 추정액 기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파도 측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하튼 실질심사건과 관련해서 파도 측도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거래소 측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소명하는 그런 건에 사측의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단계적으로 그 CCBB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거래 정지를 빨리 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파도입니다. 주주로서도 이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측의 노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최우선이에요.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거래 재개가 일단 최우선이다. 만일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장 폐지하고 상장 유지는 천지차입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게 파도 측에서 일단 뭐 재판도 재판이지만 거래소 측과 충분히 연락을 취하면서 소명하는 쪽에 좀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도건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보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파도 이렇게 좀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궁금증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문자 꼭 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 드리니까 참고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도는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승부주는 승부주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승부주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열 받고 있죠.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가격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부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 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 한 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시원찮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곡선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죽어남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